지금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게 이번 연도 상반기에 터졌던 거. 파월 최종금리 수준 가깝지만 금리 인상 더 해야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2% 하락 확신할 때, 요거는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저번 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주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수요일날 10시 반에 있네요. 그리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연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누가 있냐면은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뭐 결과 발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라가르드 유럽 중앙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무슨 얘기할까? 금리 연내 더 올려야. 자, 오늘 그 BIS에서 그 얘기 나온 거를 조금 이제 다뤄드릴 건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거,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뭐 캐나다, 호주, 뭐 튀르키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국가들, 스위스도 있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이 지금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이라던가 튀르키예라던가 얘네는 이제 얘네 나라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를 동결하다가 다시 인상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인상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 하반기에 미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구나, 뭐 금리 인상으로 나서 뭐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걸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왜 하는 걸까? 외환 유출. 그쵸. 미국과 금리 차이가 심하니까 얘네들이 먼저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7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 외국인 자본들 싹 다 빠져나가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된 이유지만 얘네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보통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가 뭐가 기초 체력이, 경제 체력이 받쳐줘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네 지금 유럽 국가들이라던가 나머지 국가들 기초 체력이 지금 받쳐져 있나요? 경기 침체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있나요? 영국, 튀르키예, 그리고 유럽 국가들 지금 제조업 지표 보시면은 얘네는 들어갔구나. 들어갔구나. 지금 미국만이 소비, 고용시장 굉장히 견고하고 나머지 지표들도 좋기, 막 서비스 지표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도 경기 침체에 진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모든 투자자들이. 잘못 보셨다는 겁니다. 미국만 좋다 그래서 미국이 좋은 지표를 발표한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동결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신흥 국가들이 위험에 빠져.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자산가들은, 투자자들은, 내가 일본, 뭐 노르웨이, 영국 투자자야. 우리나라 국가가 힘드네. 어디다 투자를 하긴 해야 돼. 자산운용사라서, 기관이라서 투자가 빨리 투자하래. B라는 자산운용사가 수익을 이렇게 냈대. 우린 뭐하냐? 뭐라도 사야겠지. 뭐를 사야 될까? 달러 사야겠죠. 미국 국채 아니면 달러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안 보여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넘어서면서 달러 강세가 또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다. 왜? 이번엔 뭐 때문에? 우리 스마일 달러 배웠던 거. 미국이 강할 때, 약할 때? 미국이 강할 때. 나머지 국가들이 힘들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그 자본이 모인다. 수요가 모인다. 그래서 미국 국채라던가 달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라던가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상하는 기조, 뭐 외환 반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요, 뭐 좋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기초 체력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경제 성장률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좋지 않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엔화가 최저점이고 유로화 가치 지금 보시면은 investing.com 검색하셔가지고 유로화 가치, 유로 인덱스 그리고 뭐 엔화라던가 아니 뭐 파운드화라던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어. 그럼 걔네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가 오르네. 그럼 시장은 뭐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얘네 금리 인상은 했지만 물가가 높아서 했던가 아니면 얘네 해당 국가 경제성장률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체력이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근원 PC 연준의장 연설 물가지표 발표 속에 파월의 입 주목. 6월 말에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원 PC 요거 아마 수요일날 29일날 근원 PC가 발표될 건데 자 30일 날이죠. 30일이면은 수요일 금요일이네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수요일날 얘기하고 30일날 근원 PC가 발표된다. 그래서 근원 PC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 이렇게 짚어드렸고, 자, 원달러 환율 장 초반 상승 1,300원대. 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세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불안정해. 야, 경기 침체 갈 것 같네. 유럽도 지표 안 좋고 영국은 마찬가지고 영국 물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달러로 몰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상황과 상관없이 쭉 원달러 환율이 튀죠. 어쩔 수 없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또 한국까지 위험성이 있으면 원달러 환율은 또 가파르게 튈 수 있다는 거. 자, 너무 올랐다. 테슬라 40% 급등에 서학개미 팔자. 테슬라 올해 들어서 108% 넘게 폭등. 한 달 새만 40.3%. 이런 식으로 뭐 서학개미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가 많이 나오는 만큼 또 뒤늦게 들어와서 매수세도 많다 그래요. 항상 끝자락의 개미들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항상 막 뒤늦게 막 애들 막 다른 투자자들 막 다 돈 벌고 수익 내가지고 막 좋다 그거 기사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리플 SEC 소송. 리플이랑 SEC 소송이 끝날 거래. 그거 기대감에 리플을 삽니다. 우리 코인판에 오래 계신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리플 SEC 소송 끝난다 이거 언제부터 있었죠? 사람 애간장 태우는 거 탑3 안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더리움 지분증명 2018년도부터 지분증명 넘어간다고 계속 때렸었죠. 드디어 올해 넘어갔어. 드디어. 그리고 리플 SEC 소송 요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호재 하나로 가격 좀 띄우면은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뭐 물론 익절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장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SEC 소송 막 끝날 것 같습니다. 막 촉이 좋아, 막 개인적인 막 느낌이 좋아. 그러면 무당을 했어야지. 코인 투자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투자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본인이 피같이 번 돈, 소중한 돈, 코인판에 들어왔을 때 딸 생각만 하죠. 벌 생각만 하지. 잃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잃으면은 뭐 사기니 뭐니 도박이니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 창피해서.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테슬라 40% 급등, 서학개미. 자, AMD가 돌아왔다. 서학개미 폭풍 매수. 그래서 지금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을 먹여 살리는 상위권 이런 기업들 얘네들이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쌓였다. 서학개미도.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우리 증시의 상승, 정상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AI라던가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점에 AI라는 이런 그 테마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원달러 급등했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이유 3가지. 자, 이 중에 한 가지는 코인 이슈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좋지 않게 되면은 걔네 화폐 쭉 떨어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급등할 수 있다는,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자, 금리차 역전되면 경기 침체인데 주식시장 활황인 기묘한 미국 경제. 요거. 자, 우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배웠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배운 거 그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쇼크가 온다. 샥이 온다고 배웠었고, 우리 또 은행 부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은행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원래 장기와 단기 금리가 반대로 바뀌어 버렸어. 그럼 은행은 자금을 땡겨서 어떻게 해요? 고객들한테 대출을 내주고 예대 마진을 챙겨야 되는데,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건 우리 몸속에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우리 신체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맥 경화가 걸릴 수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요거 배웠죠?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인데 보통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 쇼크가 무조건 증시에 샥이 온다고 배웠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좋아. 자, 왜 그런 걸까? 옐런 이모님이 은행 언급했죠. 좋습니다. 우리 폭풍 속으로님. 자, 제니 옐런 누님, 올해 은행 추가 합병 발생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좀 작은 은행들, 좀 위험한 은행들은 아마도 큰 은행들과 합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또 걱정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은행 부분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 합병을 원하는 은행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재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거를 원하죠, 지금? 은행권 불안, 금융권 불안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년 대선 때까지 그냥 쭉 평온하게 가고 싶어. 미국 증시 성적 이퀄 미국 대선 성적 똑같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됐던 은행권 불안이 됐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지금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게 이번 연도 상반기에 터졌던 거,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리저브 은행들, 얘네들 자동차 은행 담보대출, 그리고 또 어떤 거 대출 나갔죠?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험하죠. 이런 애들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최대한 안 터지게끔 뭐 JP모건이라던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던가 이런 큰 은행들이랑 같이 합병을 시키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반기 때 보면 은행 이슈 때마다 코인 상승했는데 그것도 들려드릴게요, 김대현님. 자, 질문 좋다. 저런 거 질문 하나하나가 질문은 아니지만 썰을 던져주시는 거지. 자, 제니 옐런 누님이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소형 은행들 이슈, 뱅크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날 수도 있구나. 이번 연도 상반기에 실리콘밸리, 뭐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미국에 있는 은행들, 또 뭐 시그니처라던가 여러 은행들이 지금 막 흔들렸었죠. 그런 은행권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 합병이, 얘네들이 우리 합병해주세요 그래서 막 좋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게 합병한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말이 합병이지 잘게 찢어져가지고 헐값에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은행권 리스크가 무조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좋게 얼마나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얘네들 싸게 가져가지. 미쳤다고 JP모건이 비싸게 가져가. 안 그러지.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온다고 전에 코시님이 예언하신, 앞으로 뭐 더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어떻게 터질지. 자, 그러면 7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확률이 더 업되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미국 은행들이 갖고 있었는 미국 국채 가격이 쭉 떨어지죠. 그러면 감가 이런 것들 싹 다 따지면은 무너진 은행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유럽의 중앙은행들, 상업은행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미국 채권, 뭐 다양한 주식들, 자산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꼬꾸라진다, 무너진다. 자, 그러면 김도현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죠. 상반기에는 미국 은행권들이 흔들렸어. 미국 은행들이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연도 상반기에 막 실리콘밸리 무너지고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을까? 미국 달러 반대 자산, 달러 투자했는데 기관들이 1%만 비트코인 달러 반대, 리저브 자산 해지 한번 해볼까? 해지 익스포저 자산으로 뭘 샀다? 비트코인을 샀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죠. 자, 그러면 하반기 돼도 만약에 미국 은행이 터졌어. 하반기 돼도 그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자, 보세요. 요것도 전제 조건이 붙어요. 만약에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뭐라 그럴까, 뭐 영매포 자금이 많다, 아니면 뭐 미국의 대형은행들 자금이 많다, 아니면 재무부에서 가용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금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 크게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하락할 일은 없지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좀 많이 무너졌고 재무부나 아니면 뭐 연준이 됐던 얘네들이 상반기에는 어떤 걸 해줬냐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서 걔네 해당 자금 얼마 일정량까지 보장을 해줬어. 예금자는 대신 걔네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갖고 있거나 그거는 다 보장을 해주지 않았지만 예금을 보장해줬는데, 만에 하나 너무 많은 은행들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걔네 은행만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금 보장을 못 해준대. 미국 재무부나 아니면 연준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도 역시 빠질 겁니다. 재무부나 연준 선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라면 오케이.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약반등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보합, 그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오케이. 근데 반대로 은행들이 무너짐에 따라 재무부나 연준이 좀 커버 쳐주기 힘들다, 벅차다, 만약 예금자 보호 한도도 요거 안 보장 안 해준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역시 쭉 빠질 겁니다.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2차례 더 올린 상태에서 지금 5.2대인데 5점 중후반 넘은 상태에서 은행권들이 무너졌다. 그건 또 상반기랑 또 얘기가 다릅니다. 무너지는 폭 크기도 다르고 이런 무너지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쏘먹은 호재는 이제는 안 먹힐 듯. 그렇지는 않죠. 써먹은 호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무나 이런 것들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힘들어 보인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